안부를 묻는다는 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진 않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힘들었을 나의 사람들의 등을 얼마나 쓸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아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너의 마음이 안녕하기를 이라는 에세이집입니다. 때로는 빛나고 가끔은 쓸쓸하지만 너의 마음이 안녕하기를. 인생의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초봄이 한겨울보다 매서운 건 세상 움트는 것들의 통증 때문이다. 강현호 시인의 몸살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꽃샘추위에 대해 심도 있는 해석을 해본다. 역시 계절 하나도 그냥 얻어지는 법은 없나 보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옮겨가는 일도 이렇게 순탄치가 않은데 우리 사는 인생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일이 매서운 건 내 안에 움트는 것들의 통증 때문이다. 인생의 꽃샘추위, 이 무렵만 지나면 겨울은 가고 봄이 온다. 그땐 각자 내 안에 움트던 것들도 활짝 피어날 것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믿는다. 흔하디 흔한 말. 요즘은 뉴스가 공해다. 듣기 싫은데 들려오는 소식들과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되는 제목의 기사들. 하다못해 식물도 고운 말을 들려주면 싱싱해지고 나쁜 말만 들려주면 시들시들 시들어간다는데 사람은 오죽할까? 정신도 영혼도 마음도 손만 닿아도 바스라질 것처럼 피폐하고 피폐하다. 이런 때일수록 희망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을 주고받아야 한다. 꺾어버린 꽃처럼 시들기 전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세계 어린이를 후원하는 한 단체에서 조사를 했다. 후원자들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힘이 됐던 말이 뭘까?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은 힘내, 아프지 마, 사랑해 였다. 흔하디 흔한 말 같아도 그 안에 기운을 불어넣으면 세상 그 무엇보다 고맙고 예쁘고 힘이 되는 말. 쑥스럽지만 쑥스러워도 좀 표현하며 살아야 하는 말이 있다. 잃지 말아야 할 것. 하루는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노화 방지 비법을 공개했다. 저는 노화를 막기 위해서 특별히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전미 히트 차트 같은 걸 찾아 들으며 애를 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비타민을 챙겨 먹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시술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하지만 사람이 진짜 젊어 보이는 방법은 따로 있다. 생각이 늙지 않는 것, 천진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것. 어쩐지 기분 좋은 우연. 추운 날 한 꼬마가 소다가 담긴 컵을 막대기로 젓다가 깜빡 잊고 현관에 두었다. 음료수는 당연히 얼었고 다음날 컵을 발견한 아이가 막대기를 잡아당기자 언 음료수가 쑥 따라 나왔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이스바. 어느 식당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감자튀김이 두꺼워 맛이 없다면서 손님이 크게 불평을 한 거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요리사는 손님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었고 감자를 종이처럼 얇게 썰어 바짝 튀겨낸 후에 소금을 왕창 뿌려다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감자칩. 초코칩 쿠키는 오븐이 초코칩을 다 녹이지 못하는 바람에 탄생이 됐고 분식집 쫄면은 냉면을 뽑는 조수가 면 뽑는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면이 굵게 나온 데서 시작이 됐다. 이외에도 세상엔 별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탄생한 걸작들이 많이 있다.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발명 이야기를 줄줄 깨고 있는 이유는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모두 다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걸작이라는 것이 왠지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어쩌다 우연히 실수로 의도치 않게 아빠와 엄마가 뜨겁게 안아버려 세상에 태어난 나도 의미가 있고 걸작이 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설령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할지라도 그냥 내 식대로 내 멋대로 힘이 된다. 기운이 돈다. 당신이 사막에서 걸어 나오기를. 금세라도 부서져 내릴 듯 바슬거리는 모래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글거리는 사막의 태양 속 남자들은 언제나 사냥을 위해 먼 길을 떠난다.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 보면 사막의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 사막은 남자들을 데려가 놓고는 좀채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도 웬만큼 익숙해져 있는 사실이죠. 떠나간 남자들은 지나가는 구름 속에도 있고 바위 틈에도 있고 땅에서 샘솟는 풍요로운 물줄기 속에도 있어요. 몇몇 사람은 되돌아오기도 하죠. 그러면 다른 여자들도 진심으로 행복해해요. 언젠가는 자신의 남자도 돌아오리라 기대하면서. 여자를 두고 먼 길을 가는 남자가 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는데 여자가 말을 잇는다. 용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법. 당신의 신화를 향해 떠나세요. 내가 만일 당신 신화의 일부라면 언젠가 당신은 꼭 내게 돌아올 거예요. 모래 언덕은 바람에 따라 변하지만 사막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사랑도 사막과 같을 거예요. 우린 자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 이유를 대며 떨어져 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사막에 사는 것과 같다. 모래 언덕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헤어짐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다. 사막의 여자가 그렇듯 언젠가 내가 내 꿈을 찾아 돌아올 거라고 믿어주는 사람들, 언제나 날 반겨줄 나의 사람들, 오랜 기다림 속에 묻혀버리기 전에 오늘 저녁 그 그리운 얼굴들을 실컷 봐두어야겠다. 문득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다 흐지부지 연락이 끊어져 버린 사람. 그런데 좋은 감정은 남아있어서 가끔 이유 없이 생각이 나면서 문득 그리워지는 사람. 전화번호를 갖고는 있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기엔 선뜻 용기가 나질 않고 잘 지내요 하고 메시지를 쓰다가 나의 뜬금없는 연락에 그 사람이 당황하면 어쩌지 싶어 꾹꾹 눌러 쓴 글자를 다시 지우고 만다. 해질녘 학교 운동장에서
짝사랑하던 아이 이름을 크게 소리치던 생각을 한다. 결국은 누구도 듣지 못했던 소리 없는 고함. 온 마음을 다해 부르며 어쩌면 이 메아리가 닿겠지. 운이 좋다면 오늘 밤 그 아이 꿈에 내가 나올지 몰라. 생각했던 그날의 나처럼 우리도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계속 잊지 않으면 꼭 만나게 될 거야. 순진한 생각을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 어느 동네를 갔다가 작은 가게에 조그만 간판을 봤는데 그게 내 글씨를 꼭 닮았더라며 생각이 났다고 했다. 어딘가를 지나다 조그만 간판을 발견하고 그 위에 글씨를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확률 얼마나 될까? 기억해주고 먼저 연락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니 그 사람이 더 예쁘게 고운 말을 한다. 그런데 글씨만으로 알아보는 사이 되게 좋네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그간 숨겨뒀던 마음을 주르르 꺼내 보인다. 당신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몇 번이나 연락할까 망설였다고, 그리웠고 지금 보고 싶다고, 따뜻해지고 싶어서. 새벽에 자는데 옆구리가 갑자기 따뜻해졌다. 강아지가 와서 옆구리에 등을 가만히 대고 누웠기 때문이다. 지난 계절 내내 이리 와 우리 꼭 안고 자자 하고 불러도 멀찌감치 시원한 데 누워서 멀뚱히 바라만 보던 녀석이 이번엔 제가 먼저 다가와 내 옆구리를 찾은 것이다. 이유는 하나, 따뜻하고 싶어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러 오는 길, 저쪽에서 여자가 두 팔을 벌리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여자가 평소 거의 하지 않던 일이라 남자는 의아해서 바지 주머니에 끼워 넣은 두 손을 꺼내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묻는다. 왜? 여자는 그런 남자를 꼭 껴안으며 차가워진 제 코를 남자의 따뜻한 목덜미에 받고서 웅얼댄다. 따뜻해지고 싶어서. 쇼윈도에 걸린 겨울옷만 보면 자꾸 사고 싶고, 카페를 가면 자꾸 따뜻한 라떼를 시키게 되고, 서점에 가면 자꾸 다정한 제목의 수필집이 끌린다. 강아지는 어느새 내 옆구리를 찾고, 오래된 연인들은 안 잡던 손을 잡고, 애인이 없는 친구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주변에 괜찮은 사람을 찾는다. 곰이 푹신한 나뭇잎을 모아다 겨울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다 겨울 양식을 미리 땅에 묻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 부지런히 겨울 맞을 채비를 한다. 따뜻해질 준비를 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